질문하실 분 계시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요 앞에. 고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근데 아까 사실 질문하려다 그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아까 그 비원정국 그 대학원생이 네. 그 젊은이들의 사고에서 일자리 문제를 많이 거론했어요. 예. 여기 모이신 어르신들이 그 나이 때 지금보다 일자리가 더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67년도 대학을 졸업했는데 우리 졸업생 중에 10%가 취직이 될까 말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왜 그래도 살고자 해서 했느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요 모양 요꼴이 된 거는 부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있는 자들이 있는 거에 대한 부패. 오늘도 저 SK 뭐 1000억을 뭐 어떻게 돌려서 뭐 했냐. 이런 놈들 권력을 가진 청와대 무슨 비서관 보고가 말이지 억대 돈을 받았다. 내가 젊은이들한테 불만 있죠. 예. 근데 옛날 우리가 못 살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걸 보여주냐. 그래서 지금 나는 아까 저 박세일 그 위원장이 의장님께 그 말씀할 때 그런 질문을 해놨어요. 차라리 합리적 보수와 뭐 진보가 합치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에 이제까지 있는 그 부패상을 그 부패 방지법을 우리는 하겠다. 그걸 뻔때로 보여야 돼요. 예. 법이라는 게 지금 법이 손방망이지 아니에요. 들어가는 놈 다 지금 국회의원들 하는 놈들 중에 예. 교도소 안 갔다 오는 몇 명 있어요. 예. 교도소 가면 공천권을 아주 영원 공감 못하게 해야 돼요. 네. 그런 걸 주장하면서 새로운 신당을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아까 저는 상당히 호감을 갖고 젊은 애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67년도에 그 동국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졸업을 했는데 취직이 말이죠. 우리가 10%가 취직이 됐어요. 네. 전 다행히 알아듣이 오기이기 때문에 알아듣이 인간한 것도 취직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또 요새 말하는 3D 현상의 직업이라도 있으면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파독 간부 지원이 대학생 졸업자가 맞습니다. 예. 몇백 대 1이 될 때 대학교 졸업하고 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그런 것들을 얘기하라고 말이죠. 번지르르 얘기하면서 실질적인 얘기를 해야 예, 젊은 애들도 예. 호감을 갖고 예, 맞습니다. 또 우리 같은 기성세대도 맞다. 예. 젊은 애들하고 저 대화를 하면 그런 얘기 합니다. 맞습니다. 왜 취직자리가 없어? 일자리 없어? 야 지금 나와라. 지금 저 외국인 저 근로자가 말이죠. 40~50만 명이 전부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옛날에 우리 때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 뭐 그런 거를 해야 선거에 지금 좋은 얘기인데 예. 그런 실질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젊은 애들에게 호감 못 줘. 맞습니다.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뭐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편법을 이제 청문회 후보자들이 이제 국민들 앞에서 드러내고 위법 사실이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야당에서 진보 세력이 사퇴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른바 보수라고 불리는 분들 중에서는 누구도 그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안 하세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수 세력이. 그러니까 국민적으로 신망을 얻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다가 무슨 가수통 할배라고 하는 식으로 조롱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그런 보수 세력으로서 모습을 보여줘야 젊은 층으로부터도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층으로부터도 존경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보수 세력의 정치화의 시작은 거기에서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일자리 문제 근데 이런 거죠. 저는요 80년대에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가 어느 정도 된, 그래서 먹고 살만하고 또 갑자기 어디 저 실종당하고 잡혀서 어디 갑자기 고문당하지는 않는 정도의 사회가 됐잖아요. 80년대. 그 이후에와 그 이전이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 이전에는 선생님 세대나 또는 그 이전의 세대는 어쨌든 젊은 청년들이 공적의식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사회에서 벌어지는 부정과 불의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민주화 운동으로도 나타나고 뭐 산업화 운동으로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80년대 이후에 뭐 말하자면 굶어 죽는 사람은 없게 됐고 뭐 되게 뭐 민주적인 선거도 되게 정기적으로 치러지게 된 이후에 이 세대들은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의식, 공적 의식이 현저하게 약화되었죠. 그래서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개인주의로 전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젊은이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자기 스펙 쌓는 거지. 이를테면 사회적 불정과 불의를 어떻게 바로잡을 거냐 이런 고민하면 그 애들 자기 친구 사이에서도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이런 상황이 지금 조성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아까 이 대학원생이 잘 얘기했는데 자기가 그랬다는 뜻이 아니겠죠. 예? 나는 뭐 연봉 좋은 연봉 받고 뭐 이렇게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 자신의 가치관이 다 돼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요. 그게 잘못됐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면은 좋은데 그게 아니고 바로 그 세대와 어떤 형태로든 교감하고 소통해서 그 세대로부터도 표를 받아와야 이긴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도덕적 잣대를 먼저 들이대면 정말 대화가 아니라 야단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면 그들이 문을 닫아버리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고 대화를 할 때는 야단치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점은 제가 꼭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네, 박성부 예비역 장군입니다. 네. 두 가지만 좀 질문 좀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중용, 중도 정책 중용해가지고 어차피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뭐 진보나 보수, 좌파나 뭐 보수 또 우파 이렇게 하는데 그 좋다에 다시 끌어안는 거는 좋은 일인데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 국가의 헌법이라든가 이런 걸 국가를 부정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전국에 지금 아마 이제 인터넷에 많이 나오죠. 100만 밀란 프로젝트 해가지고 지난번에 5월달 김해에서도 온 전국에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은 국가를 갖다가 완전히 부정하는 이런 그 발언을 하고 있죠. 그 외에도 지난번에 우리 또 잘 알지만 한상열 목사 같은 이런 양반 북한에 가가지고 국가를 부정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전교조 선생 중에는 이번에 그 녹음해가지고 이번에 인터넷 쪽 도는 거 보니까 완전히 국가를 부정하는 그런 교육을 안 시킵니까? 이런 데 대해서도 과연 우리가 중도 포용이래 가지고 다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건 아니다. 국가 질서를 위해서는 우리가 진보 보수 다 이렇게 안아줘야 되지만은 국가를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적용이 되고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나 하고 두 번째 제가 하나 군 출신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한국에 물론 이제 안보 이런 말 하면 그거 좀 뭐 시대에 좀 가다 할 정도로 우리 국가 안보 문화가 안 된 게 사실인데 지금 제가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다음 정부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하나를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한국은 6.25 그러니까 1950년도 이승만 대통령께서 메가드 장군한테 작전권을 주고 난 뒤에 주한 미군 사령관, 미국 사령관이 대한민국 군을 갖다 28년 동안 지휘를 했죠. 네. 우리가 한 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 거 아닙니까? 다 아시지만. 그 다음에 이제 1978년도에 한미연합사령부가 생기면서 현재까지 33년 동안 한미연합사에서 대한민국의 전쟁에 관련된 일을 다 했다 입니다. 거의 60년 동안 왔다가 우리 한국 상부구조라는 소위 각군 본부라든가 합참행이 아니고 국방행이 아니고 여기서 전쟁에 관련된 일을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것이 2015년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지는데 사실 실제 미국이 2015년도 없어지만 미국은 사실 2007년도 마지막 얼제 포커스 렌즈를 끝내고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는 연합사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그 행보를 해가지고 서울, 부산을 떠나서 태평양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우리 전쟁의 모든 책임이 미국, 한미연합사, 뭐 주한미군 여기에 책임을 지다 보니까 우리 여기 있는 모든 국민, 군인, 통수부가 전부 다 의존 의탁을 사실 해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없어지니까 여기는 우리 국민도 그렇고 통수부도 그렇고 군인들도 이제 전쟁의 주체는
우리한테 넘어왔다. 앞으로 전쟁 나면 미국이 도와주는 거 아니란다. 이제 그게 없어지면 예.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다운이 되어 있는 국가 안보 문화를 이런 측면에서 한번 부각을 시키면서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군사안보 문제는 제가 뭐 이렇게 함부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이게 군작전권이 이제 몇 년을 늦춰졌을 뿐이지 한국에 넘어오는 것은 어쨌든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다들 안보 문제에 대한 걱정들이 많죠. 저는 두 가지로 이 문제를 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하나는 미국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래서 해구산 공약을 거듭해서 확인해주고 있죠. 그리고 군작전권은 이양을 하지만 주한미군이 전부 철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휴전선 쪽에 있는 그동안 이른바 인계철선 역할을 했던 미군은 이동이 있겠지만 뭐 그것도 부분적 이동일 거고요. 특히 그 이후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국과의 군사적 이 대결이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한반도를 절대로 전략적으로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서 미국의 그 방위 공약이 좀 더 디테일한 수준으로 정교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근데 이게 아마 여러 가지 안보 차원의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공개되기는 좀 어려운 대목들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군의 전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전쟁의 1차 책임을 이제 지게 될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전력 강화에 대해서는 뭐 제가 문외한인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국민적 합의는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은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 거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제시가 되면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대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안보, 군사안보상 발표할 수 없는 대목은 발표를 안 하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정도 수준의 이야기들은 뭐 사실 우리 국민이면 다 상식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이고 또 공유해야 될 대목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변화된 안보 정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수적인 분들하고 토론할 때 보면 비대칭 전력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제 그저께 토론자 중에서도 한 분이 그러셨는데 사실 그 얘기는 자칫 잘못 들으면요 국민을 굉장히 불안하게 할 수 있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북한군이 뭐 20만 명에 가까운 그 글라이딩 부대가 있다더라. 뭐 장사정포가 무슨 50만 발 정도가 뭐 1시간 안에 수도권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더라. 대책이 있냐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보수적인 분들일수록 그런 식의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저는 우리 군이 그런 정도의 전력 파악 다 돼 있고 또 어떤 형태로든 다 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논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던 그 직후에 제가 라디오에서 토론을 하는데 청취자들 전화를 받아서 토론을 하는데요. 문득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권에 한두 발 폭탄 맞더라도 장사정포 몇 발 맞을 각오 하고서라도 강력하게 응징해서 평양까지 쳐들어가면 끝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강경한 주장과 한 발이라도 터트려지면 그 순간 이게 수도권이 완전히 마비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전쟁을 피해야 된다 라고 하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더라고요. 다 일리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토론 끝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천암 이하 아래 사는 분들은 다 강경론을 주장하셨더라고요. 제가 어디에 사는 누굽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토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의식적으로 그걸 적습니다. 마산에 사는 황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이렇게 제가 이제 답변을 할 때 필요하니까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무심히 보니까 묘한 일치겠죠. 천안 이하는 강경론자들이 100% 있고요.
수도권에서 그때 세 분인가가 전화하셨는데 전부 다 그 전쟁하면 안 된다는 쪽이 강제하고 들어오고 있어요. 피부로 느끼는 그 안보의 위협 정도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저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렇게 이 매우 선동적으로 북한의 위협, 특히 비대칭 전력을 통한 이 남침의 위협이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이 되면요, 저는 그 결과는 의도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안보 문제를 저는 이를테면 정치 토론의 수단으로 쓰는 것 자체가 난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먼저 질문하신 게 뭐였죠, 선생님?